어제 이제 내용은 어제 정리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다라는 거 했다. 그제? 표본에 대해서 해야 돼. 표본. 민준이하고는 그거 보고 왔나? 어제 교실한 거. 확통 들었나?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은 전체라고 보면 된다. 그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낼 거야. 표본. 자, 표본을 끄집어내는데 그 표본은 n개를 끄집어내면 요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내가 n개를 끄집어내서 표본을. 그럼 요거는 n을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럼 표본은 뭘 다루는 거랬노? 요 표본의 평균을 다루는 거랬지. 그거를 x바라고 쓸 거예요. x바. 지금부터는 이제 이 x바가 변수가 되는 거야. 원래는 변수가 뭔데? x가 변수였잖아. 우리 2x 이렇게 했잖아. 이제 지금 수인이 집중. 지금부터는 요 표본의 평균을 다루는 거야. 평균. 표본의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은 끄집어낼 때마다 자꾸 달라진다 있지 이게. 끄집어낼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변수로 보는 거야. 이때 요 표본 평균, 이게 평균이란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변수야. 변수. 표본을 끄집어내면 무조건 그 표본은 평균을 내는 거예요. 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표본을 끄집어내면 뭘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표본은 평균만 보는 거야. 평균. 자, 여기 또 표본을 끄집어냈다. 그럼 새로운 표본이 만들어지면 이 표본도 마찬가지로 뭐만 보느냐면 평균만 보는 거야. 평균. 그럼 이제 표본들이 쫙 있지. 이제 이렇게 변수들이. 그 변수에 대한 평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말이에요. 평균인데 또 왜 평균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새로운 변수야. 변수. 근데 이 변수는 평균을 낸 어떤 값을 변수로 한단 말이에요. 평균을 낸 거. 표본은 안에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했다. 전체에 대한 평균, 또 요 표본에 대한 평균, 요 표본에 대한 평균, 이 평균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평균들이 변수로 생각할 때 이 변수들에 대한 평균, 변수들에 대한 분산, 그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 평균하고 같다라는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산만 이렇게 돼. 분산. 자, 분산은 모 분산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모 분산에다가 크기 n을 나눠준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요거 두 개는. x바는 평균을 구하면 모 평균하고 같고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눠줬다 이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니까 여기다 루트 잡아주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x바를 다룰 때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요거를 써서 요 이전까지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이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201번. 전수조사와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전체를 하나하나를 다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의 어떤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표본조사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뭐 엑스레이 검사했는 거예요. 이 검사했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명의 평균을 구해서 전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제? 그러니까 요거는 전수조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질 오염도. 수질 오염도는 강물 전체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 이거는 일부분만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 이 강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라. 그제? 그러니까 요런 거는 표본 조사하는 거예요. 각 가구의 8월 한 달 전력 소비량. 전력 소비량. 자, 이 전기, 저 전기가 다른 전기가 아니잖아. 그제? 이거 전기가 똑같은 전기야. 그럼 얼마만큼 썼나라는 그것만 차이잖아. 엑스레이는 그런 게 아니다. 그제? 자,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이 안 좋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 소비 전력량도 전체 가구를 조사할 필요 없이 대표되는 몇 개의 가구만 조사해 봄으로써 전체 가구의 전력량이 얼마가 되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도 역시 표본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액정 강도 검사. 액정 강. 이것도 봐라. 액정 강도가 뭐 어떤 성질을 갖는 그런 강도가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것도 역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복원, 비복원. 자, 복원은 뭔데?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지? 복원은. 비복원은 돌려주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뽑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복원이야, 그게. 집어넣지 않으면 비복원.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한 개씩 3번을 뽑을 거예요, 한 개씩. 자, 뽑는데 복원 추출할 경우는 뽑을 때마다 경우가 몇 가지? 뽑을 때마다 10가지잖아. 3번 뽑으니까 이만큼의 경우가 생겨요. 근데 비복원일 때는 10개가 되고 그 다음 뽑을 때는 9개고 그 다음 뽑을 때는 8개가 돼요. 이게 이제 표본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203. 모 평균이 50이고 모 평균이 50, 모 표준 편차가 4야. 자, 이 모집단 전체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였어. 자,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6, 크기가 중요하다, 그지? 크기가 16인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다 했노? 모 평균하고 같다 했지, 그지? 이거는 그대로 m이 되는 거야. M. 그대로 모 평균하고 같다 했으니까 m.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자, 시그마 제곱이 이렇잖아. 시그마 제곱이. 자, 그거를 크기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 n으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럼 표준 편차는 그거의 루트니까 1이 된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봐. 자, 우리 수치적인 계산을 안 하더라도 모 표준 편차는 4지.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작아지지. 당연히 n을 나눠줬으니까, 그지? 왜 작아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 자, 이 문제는 풀이 끝났고, 자,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를 이야기한다. 자, 어떤 공장에서 뭘 만들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만들어. 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이 아이스크림은 요 무게가 얼마가 돼야 되는? 100g이 돼야 이게 정상 무게야. 100g짜리를 만든다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야. 자, 만드는데 실제로 100g짜리도 있지만, 자, 어떤 거는 뭐가 조금 뭐가 좀 더 붙어서 102g이 될 수도 있다, 그지? 자, 어떤 거는 101g이 될 수도 있겠지. 만들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봐. 평균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고, 거기서 뭐 적고 많고 이런 게 자꾸 생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표본을 끄집어냈는데 표본을 크기가 4인 표본을 끄집어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4개 묶음으로 파는 거야. 4개 묶음으로 이렇게. 그럼 4개 묶음으로 판 다음에 이 묶음 하나하나가 크기가 4인 표본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 4개는 봐. 여기서 101g짜리 하나, 100g짜리 하나, 또 100g짜리 하나, 뭐 102g짜리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는 봐. 평균에서 이거는 요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있지. 요거의 평균을 보는 거야, 평균. 그럼 평균을 보면 봐, 어떻게 돼? 이거 101이 하죠. 99라고 할게. 이건 적은 거란 말이야, 적은 거. 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 자, 101도 있고 99도 있어. 하지만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이 두 개는 뭐야? 정상 제품으로 돌아가 버리지. 이거 나중에 다 합해서 나눌 거니까, 그지? 이거 두 개는 100g 있는 거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럼 봐, 요거는 100g이가 딱 틀어지는 게 요거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근데 이거는 이것도 틀어져 있고, 이것도 틀어져 있고, 99g짜리 이것도 틀어져 있고,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삐쭉삐쭉한 게 많단 말이야. 평균에 대해서 많고 적고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섞어서 평균을 내버리면 그 값은
평균의 억수로 가까워져 버리겠지, 그지? 많고 적은 게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은 모분산보다는 더 무조건 적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적게 되느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자, 그거는 왜 그렇다 하는 건 신경 쓸 거 없다, 그지? 통계에서 책에 보면 라고 알려져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해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결과치만 쓰는 거야, 결과치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 뭐가? x다, 그지?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이렇게 된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내. 자, 그럼 표본은 뭘 다루는 건데 요 n개에 대한 평균을 다루는 거예요, 그지? 이 x바의 분포는 이 말이야. x바의 분포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 m 시그마 제곱이다, 그지? 요 놈의 평균 분산이지. 요 x에 대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제 x바를 다루는 거잖아. 지금부터는 x바는 평균이 그대로 모평균하고 같다 있지. 근데 분산이 어떻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요것만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때까지는 문제를 풀 때 다 평균은 분산 요걸 쓴 거예요. 지금부터는 평균은 요걸 쓰면 되는데 분산은 요걸 가지고 써야 된다.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풀이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아. 자, 본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크기하고 관계없어. 이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크기와 관계없이 표본도 역시 x바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런데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모집단은 정규 분포 안 따르더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이 말이야.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도 n이 충분히 클 때는 요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어떤 정규 분포? 똑같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204. 모평균이 32고 모표준 편차가 5가 될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자,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지. 평균은 그대로 32가 되고, 자,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4분의 1인데, 그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적으로 3.2 표준 편차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라. 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모집단이야, 모집단. 자, 그 모집단에는 신생아가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라. 신생아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끄집어낼까?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한 거예요.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했어. 추출하여 체중을 조사할 때 체중의 평균이 즉 x바가 이 말이지. x바가 2.6 이상 3.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인 거예요. 우리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x가 2.6 이상 3.8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전에는 이거 풀었잖아, 그지? 지금까지는 풀었던 게 이거야. x가. 즉 신생아가 태어났을 적에 그 신생아가 2.6에서 3.81 확률을 구하라. 전에는 이거 구했던 거고, 이제는 그게 아니고 9명의 평균을 내는 거야. 9명의 평균. 그 9명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데, 이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면 x가 이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똑같아. 평균은. 자, 분산만 9분의 0.6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3분의 0.6의 제곱이겠지.
분산은 3분의 0.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표준화할 때는 항상 표준화가 이거잖아. Z는 X 빼기 M 표준편차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X가 아니고 요 변수가 X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뭐라 했노? 요놈의 평균과 표준편차잖아. 그제? 지금은 요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그럼 평균은 그대로 빼주면 되고 표준편차는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요거 바꾸는 것만 딱 따져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전에는 x를 따진 거예요. x를 따지기 때문에 준역이 x를 따지기 때문에 x에 대한 평균은 m, 표준편차는 시그마. 자, 이제는 x바를 다루는 거잖아. 그 x바는 평균이 m, 표준편차는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구분하겠지? 요거 두 개만 잘 차이점을 이해만 하면 돼. 요거 두 개만. 지금은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해서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를. 자, 표준을 하는데 2.6에서 뭘 빼야 돼? 3.2를 빼고 나누기 0.6을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0.6을 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 Z는 자, 이쪽도 마찬가지. 3.8에서 3.2를 빼주고 3분의 0.6을 나눠준다. 이런 말이에요. 요 확률을 구하시오. 자, 계산은 생략할게.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은 저축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라 67만 원에 표준 편차가 20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라 어느 직장인들의 저축액을 확률 변수 x라고 부를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직장인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한 거야. 그럼 크기 100인 표본을 생각한다 이 말이지. 이때 표본 평균이 100명을 뽑았을 때 평균이죠. 평균은 어떻게 돼? 뭐 뽑는 사람에 따라서 이 100명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지? 근데 그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라 했냐면 65만 원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야. 이 평균이 65만 원 이하일 확률. 표본을 뽑다 보면 월급 많은 사람이 많이 뽑혀버리면 65보다도 훨씬 크겠지, 그지? 평균이 67이니까 67보다도 훨씬 클 거단 말이야. 근데 뽑다 보면 우연찮게 월급이 적은 사람이 많이 뽑힐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뽑히지. 월급이 많고 적고 하는 사람이 골고루 뽑혀질 거다. 임의로 뽑기 때문에. 근데 그게 65 이하가 될 확률은 그럼 Z로 고치면 자, X가 이런 분포를 따르면 X바의 분포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다 해서 평균은 X바들의 평균은 똑같이 67이에요. 자, 분산만 요걸 나눠주면 되지. 100분의 20제곱이니까 10분의 20의 제곱, 즉 2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2의 제곱. 100분의 20제곱. 그게 10의 제곱분의 20제곱이니까 10분의 20의 제곱, 즉 2의 제곱이다. 자, 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65에서 평균 67을 빼고 표준 편차 2를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Z가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된다 이 말이에요.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네.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확률은 0.5에서 Z가 0부터 1까지 1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1 확률은 0에서 1까지 1 확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찾아서 계산해 줍니다. 자,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성인 기준 당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25g을 지정했어.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A 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은, 자, 그 당분의 양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지. 평균이 24,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 이때 요 세 명이 A 탄산음료를 각각, 자, 요 A 탄산음료를 각각 25캔, 100캔, 225캔을 추출하여 당분의 양을 조사할 때, 자, 서윤이하고, 자, 시우하고, 도현이가, 자, 요 사람은 25캔, 요 사람은 100캔, 자, 요 사람은 225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요게 바로 N이 된다는 말이죠, 그지? 그 자체가 하나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표본은 뽑을 때, 뭐 양이 많은 거를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적은 거를 뽑을 수, 이 말이지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갖는다. 이때 당분의 양을 조사할 때 당분의 양의 평균이, 즉 x바가 평균이 25 이상일 확률을 각각 구하라는 거예요. 요게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Z가 25니까 25에서 평균을 뺐는데 이게 평균 분산, 이게 아니고 표본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요 사람은 뭘 평균과 분산을 해야 되냐면 요 X바는 평균은 그대로 24라고 하면 되지. 근데 25캔을 뽑았기 때문에 25분의 5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25인 표본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분산은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표본을 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25에서 평균 똑같은 거 빼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1을 빼는 거예요. 1을. 그럼 여기 1 이상이네, 그지? 그래서 이 서윤이는 요렇게 되는 것을 뽑을 확률이 Z가 1 이상일 요 확률에 해당하는, 이제 시우 본다, 시우. 자, 시우는 크기가 100이지, 100. 그럼 요 사람이, 자, 요거를 Y라 하면 Y바라고 하자, 이 사람은. 요게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데, 이때 이 Y바는 무슨 분포?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똑같아. 자, 분산은 100분의 5제곱이지. 즉, 10의 제곱분의 5제곱이니까 0.5,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요거를 표준화 시키면, Z가 25에서 역시 24를 빼는 건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요 사람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우는 Z가 2 이상이다. 2 이상. 자, 마지막 도현이. 자, 도현이도 이제 똑같이 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것도 결국 표준화를 시키면 Z가 분자는 똑같아. 25기 때문에. 근데 분모가 225지. 225는 뭐 제곱이고? 25고 225니까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 5, 25, 5, 4, 25, 5, 25.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9분의 1이니까. 그리고 3분의 1의 요게 3분의 1. 3분의 1이 오니까 요거는 P, Z가 결국 3 이상이 되겠네.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확률이, 이 사람이 25 이상인 확률이 제일 크네, 그지? 1 이상이니까. 요 사람은 더 적고, 요 사람이 제일 작다. 1 이상, 2 이상, 3 이상. 금방 했던 거는 별 어려운 거 없다, 그지?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하는 그 사실만 잘 정리를 하면 돼.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표준 편차만 그렇게 바뀌더라. 이제 모평균의 추정한다.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 자, 이건 뜻이 뭐냐면 우리 반 수학 평균이 60이었어, 이번에.
우리 반 수학 평균이 60이었어. 그럼 우리 학년 전체의 수학 평균은 몇 점이고 하면 대충 상상할 수 있지. 하도 60점 근처겠네 라고 상상할 거야. 그지? 자, 우리 반 평균. 그게 무슨 평균이야? 바로 표본 평균이란 말이야. 우리 반 평균이. 요 표본 평균이 60점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우리 학년 전체 평균. 그게 뭐 평균이야? 우리 학년 전체의 평균. 자, 전체 평균은 얼마고? 라고 물었다면 60점 근처다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반 평균이 60이니까. 성적이 뭔지 또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제 60점 근처겠네 이 말이야. 그럼 60점 근처인데 자 물었어 내가 그럼 우리 학교 평균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면 자 이렇게 대답하겠네. 학교 평균도 뭐 60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많겠지. 한 59점에서 61점 좀 안 되겠나 이 말이야. 점수는 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평균으로 볼 때는 그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어떤 사람은 55에서 뭐 65 사이쯤이 아니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50에서 한 70 사이에 아니겠나 뭐 이렇게 세 종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세 종류를. 이 중에 틀릴 확률이 가장 큰 사람이 몇 번째 사람이야? 몇 번째 사람 말이 틀릴 확률이 제일 크겠노?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59에서 63, 61 정도는 학교 평균이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그제? 우리 반 평균이 60인데 우리 반이 약간 꼴통반이었어. 그러면 확 벗어나 버릴까 이렇게 되는. 맞지? 근데 만약에 55에서 65다. 우리 반이 완전 꼴통반이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도 약간 위험하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성은 있겠네. 약간 위험하겠지만. 자, 우리 반이 꼴통이야.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 아무리 꼴통반이라도 설마 평균이 이만큼 차이 나겠나? 누가 제일 안전해? 세 번째 사람이 제일 안전한 거야. 이해되지?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안전해. 그럼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40에서 80쯤 하면 되겠네. 그럼 그거는 거의 100% 확실하겠네, 그제? 30에서 90에 버리면 더 안전하겠네. 0점에서 100에 버리면 그거는 뭐 그냥 100%네, 100%. 자, 여기서 봐. 자꾸 늘려갔지, 밑에. 만약에 우리 학교 평균이 얼마게 하면 0점에서 100% 하면 띵동 땡이다 말이야. 답은 맞지, 그제? 0에서 100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답은 맞아.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없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우리 학교 평균이 얼마인데 50에서 한 70 사이다. 의미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어. 답을 맞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신뢰 구간.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 해요. 신뢰 구간. 구간을 너무 좁게 예측을 해버리면 보면 수치적인 의미는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지만 틀릴 확률이 자꾸 올라가겠지, 그제? 실제 확률이 여기 없을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폭을 너무 넓게 해버리면 요 안에 실제 평균이 요 안에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폭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적절하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좁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넓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이때 59에서 61, 55에서 65 이런 거를 신뢰 구간이라 불러.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민준이 자는 거가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 거야, 이거. 자, 59에서 61은 요 폭이 얼만데? 2지. 61에서 59를 빼는 요 2를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61에서 59를 뺀 요 2. 요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 그런 거 없다 했다, 그제? 길수록 좋고 짧을수록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했지, 그제?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요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예측하는 사람 없겠지. 우리 학교 평균이 60이야. 우리 학교 평균이 얼마게? 59에서
70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당연히 없겠지, 그지? 어떻게 해야?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를 대칭되게 이렇게 할 거야. 대칭되게. 2가 적으면 많게도 2를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는 예측을 안 해. 됐지?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말이 나와. 신뢰도. 신뢰도 하는 말이 나와. 자, 신뢰도가 뭔지 모른다 생각하고 1번, 2번, 3번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몇 번일 것 같아? 1, 2, 3번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신뢰도가 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처음 들었다 치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몇 번일 것 같아? 3번이야, 3번. 믿으나? 그만큼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뭐를 믿을 수 있다고? 실제 평균이 요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라. 그게 3번이라고, 3번. 그럼 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확률은 떨어지겠지. 확률이 가장 높은 게 3번이야. 이런 식으로 신뢰도 하는 거는 실제 평균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뜻이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됐지? 그거를 신뢰도라 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 구간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신뢰도. 자, 우리가 신뢰도가 95%, 99%를 책에서 지금 사용할 거야. 자, 신뢰도 95보다 신뢰도 99를 하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지. 자, 신뢰도가 95%다 뜻 설명한다. 신뢰도가 95%라는 말은 100번을 이 구간을 잡은 거야. 구간을 100번을 잡은 거야. 구간을 100번을 잡았을 적에 95번 정도는 실제 평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야. 내가 잡은 구간 안에 들어있다. 이거. 99%는 100번 잡으면 99번 정도는 진짜로 요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있다는 거야. 진짜 평균, 모 평균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이제 신뢰 구간,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신뢰도, 그런 그 내용 설명한 거다. 그죠? 자, 이제 추정을 한다. 지금부터. 자, 추정을 하는데 추정은 뭐가 추정하겠노? 뭐가 우리 학교 평균을 추정하겠노? 당연히 우리 반 평균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평균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건 뭘 추정하느냐면 요것을 이용을 해서 모 평균이 얼마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를 우리는 모 평균의 추정이다. 이렇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평균을 찾아내는 거를 표본 평균의 추정이다. 이렇게. 자, X바가 있어. X바. 지금부터 다루는 건 다 X바니까, 그제? X바에서 평균을 빼보자. 평균. 자, 평균을 빼면 평균이 뭔데? 요게 평균이야. 자,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x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z란 말이야. z. 이 z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서 확률. 이게 z란 말이야. z.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여기 0이 되면 1.96 마이너스 1.96. 자, 그러면 0부터 1.96까지 넓이를 저 뒤에 정규분포표에서 찾으면 0.475 이렇게 돼 있어. 0.475.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데? 0.95가 되네, 그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95가 돼. 이게 0.95다. 다시 x바를 표준하는 거야. 지금 x바를 표준한다. x바에서 x바의 평균인 m을 빼주고, x바에서 x바의 평균인 m을 빼주고, 다시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게 바로 z란 말이야. z. 표준화된 확률 변수야. 그 변수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면 그게 0.95가 돼요. 0.95. 자, 여기서
0.9다. 이게 바로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쓰는 값이 0.9. 0.9 하는 건 신뢰도 95%야. 자, 그때 추정해서 여기서 이제 m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 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양변에 요거 곱할 거야. 그럼 x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쪽은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m 범위 찾는 거야. m 범위. 자, m을 요렇게 이항하고 요 놈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작거나 같지.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쪽은 m이 요렇게 이항할 거야. 그럼 m은 크거나 같지. 뭐보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이 0.95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모평균이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 말이야. 자, 이게 0.95다. 그 말은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거야.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거야. 이때 m은 어디에 있냐면 요 사이에 있는 거야. m은. 모평균 m은 요 사이에 있어. 뭐 사이에 있다고? 표본 평균이 딱 주어지면 아까 우리 평균 60이 딱 주어지면 60보다는 5가 작은 것부터 5가 큰 것까지 표본 평균에서부터 요만큼이 적은 것부터 요만큼이 많은 것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모평균이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모평균. 몇 프로 추정할 때?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이제 숫자 하나 바꿀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거 아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 하여튼 간단한 건데 지금 처음 봐서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신뢰도를 99%로 올릴 거야. 신뢰도를. 그럼 이 넓이가 0.95가 돼야 되지. 자, 그렇게 되는 요 값을 찾아보면 그게 얼마냐면 2.58이에요. 2.58. 그럼 어디가 2.58로 바뀌어? 요 값이 2.58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뢰도 99%로 추정했다는 거예요. 신뢰도 99%로 추정했다. 이거를 외워야 돼. 자, 외워야 되는데 봐라. 억수로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복잡한 거 아니고, 자, 바로 하는 거 자, 봐.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잡는 거야? 신뢰 구간 어떻게 잡는 거 봐. 내가 x바를 알고 있어. x바를. 우리 반 평균을 알고 있어. 뭐 하나 알아야 그까지 푸는 거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학교 평균 얼마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 우리 반 평균이든 뭐든 하여튼 대표적인 어떤 뭐를 하나를 제시해 줘야 돼. 그게 이제 표본 평균이래. 그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한다. 지금부터 몇 %로 추정할 거냐면 95% 신뢰도로 추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평균이 오는데 우리 학교 평균은 얼마게라고 물으면 우리 학교 평균은 이상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뭘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x바를 기준으로 60점을 기준으로 적게는 많게는 여기 오는 값은 똑같겠지. 자, 여기는 뭘 쓰느냐면 1.96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 외울 거 크게 없다. 그지? 이쪽은 마찬가지야. 많게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 빨간 거만큼 많고 적은 요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신뢰 구간. 여기서 이제 99% 하면 1.96이 뭘로 바뀐다 했노? 2.58로 바뀌더라 이 말이야. 1.96이 2.58로 바뀌더라. 자, 숫자만 외우면 안 돼. 숫자만 외우면 안 되고 뜻을 알아야 돼. 왜 1.96이 무슨 말이라는 거를 이유를 알아야 돼. 1.96이 무슨 말이라는 것, 2.58이 무슨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또 어떨 때는 1.96을 쓰면 안 돼. 2를 하고 써야 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2.58을 안 쓰고 그냥 2.5를 쓴다든가 3을 쓴다. 이게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그걸 바꿀 수 있겠지. 그제? 자, 다시 봐. 95%일 때 1.96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요렇게 있으면
95%라는 건 요게 요 확률이 0.475야. 그럼 두 개를 합치면 0.9야. 0.95야. 자, 그렇게 될 때 요 Z 값이 1.9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0에서부터 1.96까지 일 확률이 0.475다라고 주면 요걸 신뢰 상수를 할 거야. 신뢰 상수는 1.96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안 주고 P 0에서 Z가 이렇게 될 확률이 0.475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면 1.96을 쓰는 게 아니고 얼마를 쓰라고? 2를 쓰라고 2를. 이해됐지? 그래서 무조건 1.96 쓰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나 보고 1.96을 쓸지 2를 쓸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96이 무슨 의미다 하는 거를 뜻을 알아야 나중에 이런 걸 딱 보면 알아볼 수가 있어. 자, 요거 빨리 외우자. x바에다가 적게는 많게는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게 뭐 신뢰상수 곱하기 표준편차야. 그래서 1.96 곱하기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요 빨간 것만큼 적게 많게 사이다. 정리됐지? 복잡한 거 아니다. 그지?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60점을 가지고 했던 그 형태를 그대로 생각하면 돼. 어느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는 평균 m 표준편차가 2야. 이거는 모평균 모표준편차야. 그제? 모평균 모표준편차. 참 이거 안 했네. 자, 모평균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에다가 더하기를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놔야 돼. 지금 우리 뭘 구하러 가는 건데 지금? 모평균이 어느 범위 안에 있는가를 구하러 가는 거잖아. 그제? 모평균을 구하러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식을 딱 보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이니까 우리 알고 있네. 60점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제? 그 다음 루트 n. 자, 내가 표본을 몇 개짜리를 썼는지 이것도 알고 있지. 근데 시그마가 뭔지 시그마가 뭔데 시그마가? 모표준편차잖아. 모표준편차. 그 모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모평균을 알아야 모표준편차를 구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모평균 구하러 가는 거잖아. 모평균. 모평균이 얼마 사이에 있을까를 하는데 모평균을 알아야 그거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 이상하지. 그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모표준편차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모르니까 모평균을 구하러 가는 거지. 표준편차를 알 것 같으면 모평균도 아는 거잖아.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 생각을 잘해. 표준편차는 성질이야. 그 어떤 집단의 성질에 해당해. 표준편차는. 그래서 자, 원래 우리 학교 시험을 이번 1학기 중간고사까지 뭐 특별히 쉽게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통같이 내는 거야. 보통같이. 그러면 우리 학교 뭐가 생기느냐면 수학 점수에 대한 표준편차가 하나가 딱 발생이 돼. 정상적일 때. 그럼 원래 이제 표준편차가 발생하겠지.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점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자, 이제 한 해가 지나서 내년도 시험을 쳤어. 내년도 시험을 치면 사람도 다 바뀌고 있다. 그지? 시험들도 다 바뀌고 해서 시험을 쳐보면 수학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근처에 거의 근접한 값이 나타나. 그런 성질이란 뜻이야. 표준편차는. 그래서 이 표준편차는 안 바뀐다 생각하면 돼. 표준편차는. 자, 그래서 모표준편차를 주면 그걸 써머대고 만약에 모표준편차를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표본 표준편차를 가지고 대신에 써머대는 거야. 표본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하고 다르잖아요. 달라. 다른데 그게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라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쓰는 게 모표준편차를 모르면 이게 모표준편차를 모르지. 그러면 표본 표준편차를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푼다. 표준편차가 2다. 이거는 무슨 표준편차? 호수에 사는 붕어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모표준편차예요. 이게 바로 시그마란 말이야. 시그마. 그럼 지금은 시그마를 줬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붕어 16마리를 이미 추출했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가 16인 표본이에요.
16마리 평균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5cm여서 평균이 X바가 15다 이 말이지. X바가 15야. 16마리의 평균이 15야. 그럼 이 붕어 전체는 평균이 얼마겠노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얼마 이렇게는 모른다 그지?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표본 평균 15보다는 적게는 자, 몇 프로를 하라고? 95%를 하라고.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실제는 문제에서는 준다. 95%를 얼마를 쓰라라고. 자, 우리는 애우자 잠시 동안 1.96이라 했다 그지? 1.96. 그래서 1.96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 2 문제에 줬다 그지? 요거 이상 평균은 다시 표본 평균보다는 많게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신뢰 구간.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식을 보니까 아까 전에 무악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아무것도 내용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제한테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를 줬다 그지?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20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건전지 중에서 1000개,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N이 100이란 뜻이에요. N이 100. 건전지 수명을 조사하려고 공장 전체에 있는 건전지 수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표본을 100개를 뽑아서 그걸 조사한 거예요. 그 조사한 걸 가지고 평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다. 99%로 이제 해봐라. 이렇게. 99%. 그러면 모평균이 20분이었지. 다시. 모평균이, 표본 평균이 300분이었네. 300분. 100개를 딱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명이 300분. 그게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서 300분을 기준으로 적게는 자, 신뢰 상수가 99%는 2.58. 근데 이건 애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루트 100 분의 시그마가 20 이렇게 돼. 그게 이제 m. 다시 많게는 300분보다는 더하기를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돼. 민지 이건 알겠지? 쉽다. 그러면 210.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고. 이제 표준 편차 없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256개를 이미 추출했나. 표본의 크기가 256이다 이 말이야. 열량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70이다 이 말이지. 그 256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이 70이야. 표준 편차가 4네. 요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그냥 S라고 쓸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모 표준 편차를 안 주고 표본 표준 편차를 줬네. 그러면 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와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95%의 신뢰 1.96으로 계산하시오 이 말입니다. 1.96으로 계산. 이제 집어넣으면 돼. 70에서 적게는 1.96 곱하기 루트 256 분의 시그마 4 이렇게. m은 다시 많게는 70에다가 더하기를 1.96 곱하기 루트 256 분의 4 해서 요거 계산해 줍니다. 이제 다 했다.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에 대체해서 쓴다라는 그런 말이야. 자, 211.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의
점심 식사 시간은 고등학생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다. 이 표준 편차는 뭔데? 모 표준 편차야. 어느 고등학교? 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 시그마다. n명을 이미 추출했어. n명을. n명. 표본의 크기가 n이야. n. 아까는 숫자를 줬지만 이제는 n으로 하면 되네. 그지? 표본의 크기가 n. 점심 식사 시간을 조사한 후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A에서 B다. 이때 요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다. 그지?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 이야기했지? 65에서 75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10이 되는 거야. 10. B 빼기 A를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외워야 돼.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다시 정리할게.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뭔데? 요쪽에서 요쪽을 빼는 거잖아. 자, 빼면 똑같은 게 이건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마이너스 요거를 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 하면 L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애울려 하지 말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거 뺏는 거다 그 생각하면 이 식 만들 수 있잖아. 그제?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요 식이 딱 만들어져야 돼. 요 식을 딱 생각해서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여기서 봐. 아까 전에 이 시그마는 뭐라고 해? 시그마는 막 변하는 게 아니라 했지. 그제? 어떤 집단의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 그 집단에 대한 어떤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딱 일정한 거야. 일정. 이거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하고 똑같은 거야. 상수하고. 안 변하는 거랬다. 이거는 시그마는 시그마가 하면 2시그마가 될 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시그마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루트 n. n은 바꿀 수 있어 없어? n은 바꿀 수 있지. 내가 표본의 크기니까. 뭐 100개를 뽑든 200개를 뽑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지? n은 바꿀 수가 있어. 1.96 이게 바꿀 수 있나 없다? 아니지. 바뀌지지. 신뢰도를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거야. 신뢰도를 바꿔. 그래서 변하는 건 누가 변할 수 있냐면 요 n의 값과 요 신뢰 상수라 이거를. 신뢰 상수는 바뀔 수 있는 거야. 맞지? 요거 두 개는 바뀌는 값이야. 자, 이제 표본의 크기를 같게 하고 이 n은 고정이다. 그지? n은 고정. 요거는 고정이야. 신뢰도를 높이면 이 값이 어떻게 돼? 자꾸 커지겠지. 이 값이 자꾸 커질 거 아닌가. 99% 하면 2.58 이렇게 커지니까. 요 값이 커지니까 전체 L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맞는 말이네. 그죠? 그래서 민석이 신뢰도를 갖게 하고 이제 요거를 고정한 거야.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고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이 분모를 크게 한 거야. 분모를 크게 이 값이 작아지겠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거야. 요것도 맞는 말이야.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기 때문에 이 L 값이 짧아질 거야.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신뢰도를 갖게 하고 요건 안 변한다. 그지? 요건 안 변하고 표본의 크기를 2배라면 여기 n이 아니고 2n이 된 거예요. 2n.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만은 틀린 말이 돼요. 됐지?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신뢰 구간이 누가 어떻게 변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말하시오 했다. 수학여행 참여 여부. 그 다음에 당도조사. 당도. 참여다. 이런 거 참 나 헷갈리던데. 그래서 요거는 전수조사, 요거는 표본조사. 13번. 모평균이 20, 모분산이 2인,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20,
모 분산이 2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9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다 있지.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라고 해요.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라. 그럼 표준 편차니까 3분의 루트 2가 됐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니까. 어느 체육관 회원의 운동 시간은 회원의 체육관 전체 운동 시간이야. 운동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0분, 표준 편차가 16이었어. 체육관 전체. 그런데 이 체육관 회원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했어. 크기가 16인 표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만든다. 크기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 x바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지.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이 16분의 16제곱이니까 16. 그럼 4제곱이 되네, 분산은. 이때 이제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은 표준화만 시키면 되는데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하시오 이 말이야. 그지? 이걸 보고 표준화를 시키시오. 그럼 확률은 56이니까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4, 표준편차 나눠주면 마이너스 1. Z는 66 나눠주면 6 나누기 4 2분의 3 1.5가 되는 거죠. 자, 요 확률을 계산합니다. 자, Z는 48이니까 6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돼요. 요게 아니고 요거 쓴다. 요것만 파악하면 돼. 그지? x바에서는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요걸 쓰더라.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324일 때 모 평균 m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95%, 99%인데 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모 평균 m은 자, 표본 평균이 324니까 324보다는 적게는 많게는 실내 상수 95%일 때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여기 30 딱 돼 있네. 그지? 30 이렇게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30. 요게 이제 크기가 100이고 신뢰도가 95%야. 이제 이것만 바꾸면 되지. 2번은 n을 요거로 99기 때문에 2.58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지? 됐지? 자, 216. 평균이 25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 x바가 이렇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m이 4분의 n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n이 4분의 n이다. 자, vx 하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네.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그것이 20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시그마 값을 구하셔야 돼. 자, n은 여기에 결정이 돼 있죠. 평균은 여기 20 결정돼 있네. 25. 그러니까 여기서 m이 100이 되네. 다시 n이 100이 되네. n이 100이라면 이게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시그마 제곱이 5가 돼서 시그마는 루트 5가 된다. x바의 분산이라는 것은 시그마 제곱이 아니고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게 x바의 분산이죠. 자, 217.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 4x바 말이에요. v 4x바. 요거는 16v x바랑 같은 말이에요. 16v x바. 다시 요 말은 16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거는 v x바 하는 건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크기가 4인 표본 n이 4라는 말이에요.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요 정도는 좀 잘 해놔야 되겠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다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자, 이 표는 x에 대한 분포다. 그지? x바하고 관계없다. 이 표는 x에 대한 분포야. 자, 이렇게 분포를 갖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했기 때문에 n이 4라는 말이야. n. 표본의 크기가 4가 되네.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4v4x바. 자,4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은 a제곱 vx다. 그지? a제곱 vx. 자, 그래서 이거는 16vx바가 되는 거야. 16vx바. 근데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n분의 시그마, n이 4니까 4분의 시그마 제곱. 자, 결국 이제 분산만 계산하면 되네. 분산. 어디서? 이 표에서 분산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표에서 분산을 계산하지. 자, 분산 구하기에서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평균. 자, 지금 x의 평균이지. 자, 평균은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분의 6이니까 평균이 1이 돼버리네. 자, 분산을 구하려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네. 제곱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이 역시 6분의 1에 제곱을 해서 곱하는 거니까 1, 4, 9 해서 14, 6분의 14, 3분의 7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3분의 7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더니 3분의 4가 되네. 요게 3분의 4라면 3분의 4. 요 약분하면 4 시그마 제곱이지. 그럼 4 곱하기 분산이 3분의 4니까 답은 3분의 16이 된다. 순제 이해되나? 평균? 이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아, 맞네. 6분의 2하고 3분의 1이네. 그럼 여기 6분의 2다, 그지? 6분의 2가 여기 6이 되네, 6. 6이 되니까 6분의 9지. 6분의 9니까, 여기 6분의 9니까 3위는 6, 2분의 3이 되네. 그 다음 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지. 요게 9, 2, 18이 되지. 9가 아니고 요게 18이 되네, 18. 그럼 요것도 6분의 20, 23이 되네, 23. 자, 그래서 분산은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6분의 23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16vx니까 이제 요 자리에만 집어넣어주면 되지. 16vx가 아니라 16 곱하기 4분의 vx. 요 vx 자리에 이제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돼. 수인이 됐나? 안 됐네. 안 됐지? 왜, 안 됐는데 왜 됐다? 자, 다시 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217은 계산 조금 잘 정리해두라. 중요해 보인다. 그지? 요게 x의 분포. 이거는 x의 분포. 여기서 구한 평균이라든가 분산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n이 4인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고를 때 뽑은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v4 x바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a 제곱을 vx에 곱하는 거니까 16 v x바 이렇게. 이 x바다 갑자기 막 x로 넘어가니까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봐라. 16 곱하기 v x바는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했지, 그지? 시그마 제곱을 나누기 4 했는 거예요. 나누기 4.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이 v x바잖아. 자,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이야. 이것만 구하면. 이거는 누구의 분산인데? x의 분산이야. 그래서 그걸 여기서 구하는 거야. 여기서. 자, 먼저 x의 평균 구한다, 그지? 자, x의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곱해서. 그럼 6분의 1은 공통으로 빼놔놓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는 6. 자, 그래서 6분의 9 해서 3이는 6, 3, 3, 5.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 아까 잘못했는데 평균 제곱 안 했지? 자, vx도 한다. 자, 이 x 제곱을 구한다. x 제곱. 제곱의 평균은 6분의 1에 이제 제곱을 해서 밑에 곱하는 거야. 그럼 곱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28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23. 6분의 23. 이렇게 돼. 자, 그래서 vx는 제곱의 평균 6분의 23에서 평균의 제곱. 했다. 4분의 5. 요 계산은 뭐 12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그게 답이에요. 됐지? 자, 218까지만 하고 마치면 되겠다.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N은 16으로 해라 이 말이야. 그지? N은 16으로 해라. 이미 추출하여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 했어. 이때 X가 이러할 확률은 자, 이렇게 내버리면 또 막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문제를. 자, 잘 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6개를 뽑는 거야. 그지? 16개를. 그럼 표본의 크기가 16인 표본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자, 표본은 항상 뭘 따지는 거야? 표본은 뭘 따져야 돼? 딴 거 따지면 안 돼. 무조건 평균을 다루는 거야. 그지? 표본은 안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평균만 보면 돼. 평균.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노? 이미 추출하여 그 합을 확률 변수 X. 합이 이렇게 될 확률을 찾는 거야. 합이.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돼. 뭘 구하라는 거냐면 그 합을 보는 게 아니고 평균을 봐야 돼. 평균을.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하는데? 768을 크기 16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잖아. 합 832인데 그거를 16을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으로 합을 확률 변수 X라 준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16개의 합이 768에서 832라는 이 말이 16을 나눠주면 16개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 이렇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계산해보자. 8이 16, 8, 9, 72, 72, 48, 68, 48. 맞지? 그러면 이게 얼마? 48이 되나? 이게 X바야. 50, 옳지.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자, X가 이런 분포를 이루었잖아, X가. 그럼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똑같아. 분산만 16을 나눠주면 돼, 그지? 그럼 16은 4제곱이니까 4제곱분의 8제곱, 즉 2제곱이 되는 거야, 2제곱. 4제곱분의 8제곱. 자,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끝. 48에서 빼면 마이너스 1을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1에서 Z는 51은 플러스 2니까 여기 1이 되는 요 확률을 보여주면 끝이에요. 자, 218은 뭐가 중요하냐면 합이 이렇더라는 이 말을 요걸로 고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뒤에 계산이야 뭐 똑같은 거니까. 합이 이렇다는 말을 평균이 이렇다는 식으로 식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표본 평균은 합을 다루는 게 아니다. 그지? 하나하나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 평균만 다루는 거야, 평균. 무조건 그래서 표본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변수가 지금부터 평균이 변수가 돼 있어야 돼, 평균이.